네, 우리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 대한 자료를 회사에다 제출하면 회사는 그걸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원천징수 당한 금액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제를 반영한 정확한 세액을 계산해서 나에게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것을 발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원천징수 영수증은 굉장히 서식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라도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자, 내 원천징수 영수증을 읽는 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끝나게 되면, 즉 연말정산이 모두 완료가 되면 회사에서 이제 요런 서식을 드릴 거예요, 근로자분들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연말정산의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타이틀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회사에서 근로자한테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했습니다 라고 증명하는 그러한 서식이 되는 것이고요. 자, 보시면 지금 징수 의무자에 여기 뭐 주식회사 양양이라고 되어 있죠. 요게 이제 내가 다니는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징수 의무자라는 것은 내가 원천징수할 때 월급을 주는 사람이 징수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즉 내가 다니는 회사에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소득자는 뭐예요? 나 자신이겠죠. 그래서 소득자 본인, 본인의 정보가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이제 밑에 보시면 자, 근무처별 소득 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자, 먼저 주라고 되어 있고 괄호 열고 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주된 근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내가 지금 주로 다니고 있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죠. 그래서 자, 근무처명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내가 다니는 기간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급여, 상여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의 총 연봉 그리고 뭐 상여금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 금액을 쓸 수 있는 칸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총 요 사업장에서는 얼마를 받는다? 6천만 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나와 있게 돼 있고요. 그 옆에 보시면 종이라고 해서 괄호 열고 전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내가 이직한 경우에 그 직전 회사 있죠. 그 직전 회사를 이 전 회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직한 경우에는 여기도 그 전 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업장별로 내가 얼마를 받는지 표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금액이 이제 최종적인 금액이 되겠죠. 내가 모든 사업장에서 내가 요만큼의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라는 그러한 양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상단에 있는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장 하단 보시면 자, 여기에 이제 세액 명세라고 되어 있어요. 세액 명세. 그래서 결정세액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즉 내가 결정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다. 이건 뭐냐면 내가 여러 가지 뭐 세액공제니 소득공제니 그런 것들을 다 적용하고 나서 내가 결과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 요만큼이다 라는 것이 결정세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요 300만 원 정도가 지금 소득세라는 칸에 있고요. 거기에 10%가 옆에 지방소득세라는 칸에 자 여기에 10% 그대로 이제 금액이 나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되는데 그 세금 내는 것을 소득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라에 내는 거죠. 즉 국세청 즉 나라에다 납부하는 세금이 요 소득세고요. 거기에 10%를 우리는 그 지방소득세라고 하는데 즉 지자체, 시, 군, 구청에다가 납부하는 것이 지방소득세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내야 된다. 그래서 소득세만 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추가로 10%가 더 붙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결정세액 밑에 보시면 기납부세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납부세액이라는 거는 이미 납부한 세액이다 라는 뜻이겠죠. 이게 바로 뭐다? 원천징수 당했던 세금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종근무지, 즉 예전 직장에서는 얼마 원천징수를 당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근무지에서는 얼마의 원천징수를 당했느냐, 즉 내가 1년 동안 800만 원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80만 원 요거를 지금까지 원천징수 당했다라는 것이 요 기납부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를 보시면 내가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지금 360만 원 정도인데 내가 지금 원천징수를 얼마나 많이 당했어요? 800만 원이나 당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요게 이제 차감 징수세액이라는 명칭이 나오죠. 내가 결과적으로 정산을 해서 얼마의 환급 또는 얼마의 추가 납부세액이 나올 것인지가 차감 징수세액인데요. 지금 여기에 마이너스라는 표시가 뜹니다. 자, 차감으로 징수하는 세액이 마이너스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다? 환급이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숫자가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라는 뜻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천징수 당한 금액이 더 크니까 자 400만 원 정도 환급을 받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첫 장에 보실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2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결정세액이 요만큼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 결정세액이 나왔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 총 급여부터 시작을 하죠. 나의 총 급여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자동적으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근로소득공제가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거를 제외한 이제 근로소득 금액, 즉 요 비용 개념을 뺀 요 금액을 가지고 이제 소득 공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인적 공제라고 해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즉 우리가 배웠던 그런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 한 명당 150만 원씩 적용받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득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고, 밑에 보시면 뭐 연금 보험료 공제, 그래서 국민연금 등 우리가 4대 보험 냈던 거 그런 거 금액 그대로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밑에도 쭉 보시면 소득공제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소득공제 여러 가지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나서 이제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그 소득금액 가지고 또 다음 단계인 세액 공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공제를 하고 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세액공제, 즉 세금 금액을 자체를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또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부금이니 교육비니 의료비니 여러 가지 세액공제를 다 반영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결정세액, 즉 내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액이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즉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적용하고 나서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세액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쭉 나와 있는 명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이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으시면 반드시 한번 내가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